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에 근무하는 장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2005년부터 벼 품종 육종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15년을 이제 했었고요. 지금은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이제 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벼에 대한 감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쌀 산업 현장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하고요. 그리고 외래 품종이 지금 계속 도입됐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에 의해서 지금 대일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조류를 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 시대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대한 벼 육성 과정, 그리고 식품종,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특화 현황,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토종배에 대한 그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굉장히 아쉬운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량종으로 가는 그 연구의 그 시작이 일본보다 상당히 늦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토종배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선점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아쉽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늦게 이제 출발을 하면서 1965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라는 그런 이제 품종을 이제 개량을 하게 되는데, 통일벼는 그 인디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에 가시면 그 아밀로스 함량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식감을 갖고 있는 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카와 우리 이제 자포니카벼, 우리가 먹는 찰기가 있는 벼인데 그 아밀로스 함량이 18에서 2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제 벼인데, 그 벼는 주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도 여기 동북상성 쪽 그렇게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포니카에 대한 그 자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인디카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토종벼도 또한 그 일제라는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져가고, 그리고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자원을 다 수집해 갔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품종을 개량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품종된 개량을 한 것들이 다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이근희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품종들을 쭉 올라가면 전부 다 일본 품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벼 품종을 개량을 하다 보면 육종 목표를 가지고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벼를 만들 때는 목표를 세우는데, 수량성은 얼마 이상, 기존에 재배되는 것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리고 병해충에도 농민들이 재배할 때 잘 걸리지 않고, 그리고 뭐 태풍이 왔을 때도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수량 많고, 또한 밥맛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농협, 그래서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공하시는 분들은 수율을 또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도정수율이라고 하는데 벼에서, 그래서 정조 왕겨 상태의 벼를 넣었을 때의 쌀이 나오는 비율, 그래서 그걸 도정수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데, 그런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량을 먼저 시작한 일본 종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현실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70년대에 이제 통일벼가 쭉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산량 쪽으로만 간 거죠. 밥맛은 떨어지지만 생산량 쪽으로만 가다가 그 통일벼라는 것이 냉해. 왜냐하면 이제 인디카라는 그 피가 혈통이 들어보니까 얘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남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냉해,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냉해를 겪으면서 품종이 이제 쇠퇴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밥맛이 좋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밥맛, 지금 밥맛 하면 떠오르시잖아요. 그런 찰기가 있는 그런 밥, 그 밥을 만들기 위해서 80년대부터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에 대한, 그 다음에 품종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먼저 이제 선점했던 품종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추청벼, 악기발에 그런 것들, 그리고
아예 보시까리 뭐 히토메보레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추청벼도 7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들어오면서 육종 기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 기계화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벼 쪽에서는 거의 뭐 재배 연구가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황 대표님 말씀했듯이 우리 그 육종을 할 때 저 빨간 지점들, 저 지점들이 육종을 하는 모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지에서 육종을 해냈을 때 수원 메토를 붙이고 익산 메토를 붙이고 밀양 메토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철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주라는 것도 있고 영덕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서 메토 몇 번째 육성한 계통들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는 경기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경기 5호가 참드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갖고 이제 하고 있고 특히 그 이제 쌀 용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밥쌀용 말고 특수용도벼 그래서 색깔이 있는 벼들, 뭐 기능성이 있는 벼들, 특히 이제 또 사료용 벼들 그런 쪽으로 육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14년 기준이지만 그 밥쌀용 94%, 특수용도가 6%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어떻게 보면 토종벼가 분류상에서는 특수용도 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는 이런 많은 최고 품질 벼들을 개발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용도벼에서는 그 가와지 1호 그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와지 1호가 반찰벼입니다. 그래서 반찰벼라는 것은 중간에 찰성을 갖는 찰벼. 그래서 우리 맵쌀들이 아밀로스 함량이 20% 그리고 찰벼는 아밀로스 없고 아밀로펙틴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 경계에 있는 아밀로스 함량을 갖고 있는 벼가 되겠습니다. 이런 벼들이 쭉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토종벼 이제 사용을 하실 때 그 색깔이 있는 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량을 하는 거죠. 얘도 역시 병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벼들로 개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향이 나는 벼들, 그 우리 경기 지역에서는 특히 화성, 여주에서 이렇게 브랜드화되고 있는데 그 민간에서도 육성을 했습니다. 이제 벼도 민간에서 드디어 이제 육성을 하고 시군에 이렇게 브랜드화시키고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상벼, 그다음에 화성에는 수양미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향이 나는 벼들, 그리고 이제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 벼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쌀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고요. 저희 면적 한 7만 8천 헥타르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다 추청 보시가리 그래서 추청은 악기발에 보시가리 80% 지금은 한 60%에서 70%까지가 아마 다 일본 품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특히 다른 그 도보다도 일본 품종, 외래 품종이라고 좀 칭하고 있는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맛드림, 참드림 그렇게 개발을 해서 재배 비율을 좀씩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이제 외래 품종이 계속 그 도입 그 추청벼 얘는 이제 70년대 그 작년 품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보시가리는 2002년에 아이러니하게 경기도에서 국가품종 목록으로 등재를 해서 보급을 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는 이제 임창열 도지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 일본에 그 출장을 가셨다가 일본에 이제 여행 가셔서 느꼈을 텐데요, 다 같이 그 어느 식당이나 어느 곳을 가도 밥맛이 이렇게 동일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그 벼에 대한 쌀에 대한 유통 구조보다는 품종 쪽으로 좀 타겟을 맞추면서 저런 그 사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도가 상당히 그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아예 그 브랜드화를 될 때 이렇게 악기 발에 고시카리 저런 식으로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서 팔고 있는 건데 지금은 좀 낮은 거죠, 그렇죠? 그 반일 아베가 이제 일조를 한 거지만 뭐 우스갯소리인지 이게 뭐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와지 1호 있잖아요. 가와지 1호. 가와지 1호를 이렇게 발음을 하면 받침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와지 그러면서 이것도 뭔가 일본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졌던 것도 일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있거나 말거나. 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슬슬 이제 이런 토종벼 심포지엄을 갖듯이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 종자 쪽도 그런 이 흐름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들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요 근래 이제 그 흐름을 더 이제 불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 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간, 농업인, 농협, 종자원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대체해 나가고자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종을 할 때는 그 벼품종 개발이 될 때는 한 품종이 개발될 때 교배를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벼는 자기 꽃을 자기가 받는 자가 수종 작물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 이제 교배를 한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생기잖아요. 엄마 아빠를 강제적으로 교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인공 교배 과정을 근데 절영을 하고 영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엄마 거는 수술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부본의 꽃가루를 따서 저런 식으로 교배를 해주게 됩니다. 저게 교배의 육종의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저 엄마 아빠를 선정을 할 때 개를 어떤 품종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이근희 대표님 아까 도표로 쭉 올라가는 그 혈통이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그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품종, 개량종을 만들 때 그런 교배 모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좋아야지 자식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래종하고 그러니까 재래종 우리 토종벼하고 토종벼만 가지고 지금의 그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가공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 한계. 그래서 참드림 같은 경우는 한쪽만 조정도라는 토종벼를 씁니다. 토종벼도 쭉 토종벼를 여러 종류를 다 꺼내서 그 중에서 반만만 보고 제일 좋은 걸 선발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재배적인 특성이나 그 가공 특성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육종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식에서 50대 50의 형질이 섞이는 거죠. 섞여서 자식이 나온다고 쳤을 때 재래종만 가지고는 50대 50 섞어서 좋은 품종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드림은 3강이라는 별을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래서 75를 재래종이 가져가고 25를 토종벼가 가져가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토종벼를 그래도 한쪽으로 한 친이라도 쓴 게 상당히 그 의미가 깊은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수량도 많이 나오면서 밥맛도 좋고 그리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거의 다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그 전 조류인데 쌀 적정 생산이라는 정책을 만나면서 쌀에 대한 그러니까 쌀 수량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 그러니까 정부 보급종이라는 거는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는 순도 높은 종자를 일컫는데 그 종자가 나가려면 또 4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2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배제를 당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이제 비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우리 이제 그 고유의 품종들 그리고 이제 일본 품종을 대체하는 그런 흐름을 만나면서 다시 정부 참드림을 정부 보급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그 안혜영 의원부터 해서 다 우리 농업기술원 그리고 이제 농협 그리고 특히 농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이 표가 뭘 뜻하냐면은 지금 그 쌀이라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맛이라는 거죠. 맛. 그래서 우리 토종벼도 궁극적으로 가장 맛으로 승부를 하면 지금의 시대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이 뛰어나면은
그래도 지역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조생종 햇드림, 맛드림, 참드림, 그리고 특수용도로 가와지 1호, 그리고 향드림찰 모두 이렇게 개발을 했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저 밥살령 쪽에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여를 하고 그랬는데, 맛드림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이라는 게 그 개발이 되고도 지금 맛드림이 한 10년 정도 이제 개발된 지가 10년 정도 되고 농가에 나간 지도 그 정도 되는데도 갑자기 이제 기상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온난화되고 태풍도 많이 오고 그러면 벼는 이삭이 서 있는 상태로 발화를 하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제 수발화라고 하는데, 그 수발화가 되면서 나중에 가공을 할 때 열이 가해지잖아요. 열이 가해지면서 노랗게 변하는, 그래서 변색, 열손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재배종이라고도 안정적이라고 개량을 해놨는데도 어떤 안 좋은 기상 조건을 만나면서 그 안정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정착하려면 어려운 것들, 그런 일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토종벼는 그 지역에서 50년 이상 검토가 된 아마 재래종으로 판단이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떻게 그 재배적인 안정성은 확보가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품종들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햇드림, 맛드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품종들이 쭉 올라갔을 때 이런 일본 품종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서두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약간 우리 개량하는 시대가 일본에 뒤처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보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일본의 고시가리가 여기에 있다고 봤을 때 이후에는 일품벼, 뭐 삼강벼,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일본도 품종을 개량해 나갈 수 없고. 제가 일본에 출장 갔었을 때 한 10여 년 전인데 그 일본에 육종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우리나라 자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통일벼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게 평가를 해요. 왜?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 정도의 밥맛에 이 정도의 병해충 저항성을 갖고 있고 쓰러지지도 않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품종을 개량할 때는 통일벼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게 바뀌었으면 저 개보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서. 그리고 이제 참드림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빨간 글씨 부분이 저런 이제 과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찰벼. 우리 재래종에도 찰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재래종, 찰벼를 개량하기 위해서 이제 재래종들을 꺼냈는데 그 센터에서, 유전자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돼지찰이 있는데 돼지찰이 있고 돈나, 그래서 돼지, 돈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찰도 상당히 종류가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여 종을 이렇게 분양을 받아다가 특성 검정을 하고 좋은 엄마 아빠로 쓸 것인지를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다 키, 그리고 까락, 그런 문제 때문에 선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 품종을 개발을 할 때는 표준 재배라는, 그래서 질소를 지금 저희 9kg 수준으로 주고 있거든요. 9kg 수준으로 주면서 품종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최적의 그 특성을 발휘하는 품종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례로 북한하고 저희 2000년 6년 그때 활발히 교류를 했었을 때 북한에 있는 품종을 우리 경기도에 갖다가 심으면 키가 엄청 커져요. 왜? 그니들은 화학비료 그만큼 못 쓰니까 소비 재배, 그러니까 비료를 적게 주는 재배에 최적화된 거죠. 우리 토종벼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호조건을 주면, 좋은 조건을 주면 그 특성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와지 1호도 아까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가와지 1호에 해당하는 품종이 맞는가, 혈통을 따졌을 때는 그런 물론 그쪽 논리도 맞고 설명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런 흐름을 지금 1, 2부에서 들으셨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런 지역을 또 살려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저런 품종이라도 가와지 1호라고 명명을 받고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용 그리고 로컬 푸드 저게 이제 반찰벼라서 그냥 밥을 해도 찰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밥에 좀 섞어 먹어도 되고 그리고 현미식으로 했을 때 현미식으로는 좀 이렇게 질감이 좋지 않잖아요. 얘는 현미로 했을 때도 질감이 상당히 좋고 저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일본의 그 피가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품종이 될 수밖에 없는 육종을 해서 만드는 건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특화를 하고 있고요. 수양미, 화성에서 하고 있고요. 여주는 진상, 그리고 이제 우리 참드림이 이렇게 파주, 연천, 안성에서 특히 지역 브랜드화를 하고 있고 참드림은 그 충북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천의 해들 알참미,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이제 지역 브랜드화로 하고 있고요.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평택에 경기 12호를 이렇게 지역 브랜드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제 가공품들을 우리 토종벼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 여기 계신 회원님들 아마 전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브랜드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지금 제 개량종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토종벼를 지역에 특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이러한 가공 제품으로 뒤에 보니까 뭐 막걸리도 있고 떡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그 장점을 살리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런 흐름을 가지고 가면 우리 토종의 밥맛을 살리고 특수지역, 특수미로 이제 보고 바라보면서 지역에 적응하는 품종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앞으로 더 좋은 육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쌀 품종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유전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유전 자원에 기여를 하시는 거고 또 그 토종벼 자체로 또 브랜드화를 하고 가공품으로 만들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량종을 육종하는 제 입장에서 좀 바라본 시각들이 제 소견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